그래서 599쪽에 예제 24.4가 있죠. 이 쌍극자에 의한 전이. 쌍극자라 함은 이제 크기는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마주보고 있죠. 마주보고 있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기장 계산할 때 그 중심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 거를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를 들어 Q 이런 경우는 전기장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요거는 마이너스니까는 잡아당기고 해서 둘을 갖다가 합성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X축 방향으로 전기장 벡터가 생긴다.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전기장의 크기는 여기 이제 A고 여기서까지 요 거리, 이 쌍극자의 그 중심에서 수직으로 이 뻗은 요 거리를 이제 y축이니까 요건 이제 y라고 할 것 같으면은 a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3승이었죠. 3승에 이제 k가 있고, 다음에 EAQ 이렇게 됐죠. 그죠? 이렇게 이제 전기장이 주어졌어요. 거기 우리가 22쪽에서 아주 이제 이전에 처음에 우리가 하던 이제 그런 계산이었죠. 이렇게 되고 방향은 이제 x 방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 이제 전기장 벡터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벡터는 x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i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전기장 벡터를 완벽하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요 점에서 만약에 전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위는 k r분의 q니까 k 곱하기 r은 뭐냐 하면은 이제 루트 a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q, 요거는 q 이렇게 됐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k의 r 제곱 똑같죠, 그죠? 여기 a 제곱 더하기 y 제곱 한 다음에 전하가 마이너스 q예요. 그러면 이거들을 비교해보면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중심선을 따라가면서 쌍극자의 중심선을 따라가면서 전기장을 계산하면은 그 전기장 벡터는 x축의 평행한 방향으로 존재하고, 이제 크기는 이와 같이 이제 y 제곱 더하기 a 제곱에 여기 2분의 3승이죠. 이 3승이 아니고 2분의 3승이죠, 그죠? 2분의 3승으로 이제 변화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기장을 이제 가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중심선을 쭉 따라서 우리가 전위를 구해보면은 0이 돼버려요. 네. 전기장은 있는데 전위는 0이에요. 전기장은 다 이제 저기 이 x축에 평행하게 이런 크기로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y제곱에 2분의 3승분의 1에 이제 비례하는 어떤 그런 트렌드로 이제 y가 증가할수록에 이제 감소하죠. 감소하지만 방향은 항상 x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이제 전기장을 보였는데, 이 전위는 이 축을 따라가면서 모두 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요 y축이 바로 뭐가 되죠? 등전위 선이 되죠. 그죠? 전위가 0인 등전위 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x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거 x축, 이제 y축이 아니라 y축 0이 되는 걸 보였고, x축을 따라서는 이제 요 이제 마이너스 q의 경우는 요 거리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a죠. 그죠? x 마이너스 a고, 이제 이쪽 플러스 q의 경우는 x 플러스 a가 되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의 경우는 x 플러스 a 분의 q고, 마이너스의 경우는 x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q. 그래서 이걸 더해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전위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x는 a보다 크니까, 그죠? 이 바깥쪽이죠. x는 a보다 커요. 그러니까는 분모는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다 0보다 크니까 전위가 마이너스가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전하고 더 가깝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전하고 더 가까이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쪽으로 더 커지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쪽으로 더 커지는 거고, 플러스 쪽으로는 분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작아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전위를 가진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쌍극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x축상에서 구하라. 그러면 이제 x축상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x가 a보다 이제 매우 크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요 a를 무시할 수 있죠. 그죠? a를 무시해서 마이너스 x제곱분의 2kqa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은 요거를 미분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x제곱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마이너스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고, 저기 미분하면은 2에 x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데, 저기 2는 4죠. 4에 다음에 x의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이 된다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장의 경우에 전하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경우에 대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하는 점전하죠. 그죠?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전자와 양성자, 전부 매우 작은 입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점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점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 있으면 양성자고,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 있으면 그건 전자인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우주죠. 그렇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전기장이나 이 저기 전위를 구하는 점이 이 전하들 간의 간격보다 크면은 전하를 뭉뚱그려라 그랬죠. 그죠? 전하를 뭉뚱그려서 덩어리 지어서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적분을 이용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점전하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하나 개별적인 전하의 경우에는 VI는, 그러니까 점전하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점전하 QI가 있어서 어느 점까지의 거리가 뭐 RI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더할 때는 이제 K고, 그다음에 RI분의 QI 해갖고 이제 전부 다 더해주면 되죠. V1, V2, V3 해서 개수만큼 다 원칙적으로 더해주면은 가장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입자의 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그 계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이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QI 대신에 뭉뚱그려서 DQ가 되고, 그러면 이제 거리 RI도 R이라는 함수로 이제 위치에 따른 함수로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요 DV를 다 더해서 전체 V가 되는 거, 즉 모든 전하에 대해서 다 더한다는 얘기는 말은 뭐냐면 요 함수를 적분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K 곱하기 R분의 DQ를 주어진 요 전하 분포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은 요 전하 분포에 대해서 이제 어떤 주위에 이미 한 점이 있죠. 그 점에서의 이 저기 전위가 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다음번 예가 있죠. 다음번 예는 우리 전기장 구할 때 했던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전기장을 그런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구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장을 적분해에서 전기장을 구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적분해에서 구했죠. 근데 이제 전기장 구할 때는 벡터적으로 구하다 보니까는 뭐 이거하고 마주 보는 거에 의해서 한 거하고 이제 더해주면은 요 축방향만 살아남으니까는 축방향 성분만 다 더해주면 된다 해갖고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냈어요.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이제 이게 여기다 플러스 전하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했었어요. 마이너스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럼 잡아당기겠죠. 그죠? 플러스 전하기 때문에 플러스 x 방향으로 나간 거고, 이게 너무 마이너스 전하면은 잡아당길 테니까 반대로 이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잡아당길 테니까 잡아당기는 것끼리 다 더하면은 결국은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전기장 벡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전위와 관련되는 챕터에서는 이제 전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전기장과 달리 스칼라기 때문에 훨씬 계산하기가 수월하죠. 왜냐하면은 방향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K 곱하기 R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하면은 이제 요 거리죠. 요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곱하기 DQ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려다 보니까는 도대체 뭘 적분하냐, 이 DQ하고 X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는 거죠. DQ는 여기에 있는 전하들이고 X는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DQ와 X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 루트는 그냥 상수로 빼면 돼요. 이렇게 빼면 돼요. 곱하기 DQ 하면 전체 전하량이 뭐 Q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거 전체 다 더한 거니까 이건 그냥 Q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V가 X의 함수니까는 전기장은 이제 그 V를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그 벡터 합성을 이용한 이 전기장을 구한 그런 결과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는 선택이 두 가지가 생겼죠. 이 전기장을 구하라 그러면은 이제 벡터적으로 이렇게 합성해서 전기장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위를 쉽게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전위를 갖다가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줘서 이제 전기장을 구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편한 대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판은 어떻게 될까요? 원판도 쉽죠. 원판도 이제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이 원판의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제 스칼라니까 K 곱하기 R,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이제 원판은 하나하나 해갖고 더해가면 된다 그랬죠. 그죠? 요거 하나하나 이제 거리가 R인 지점에서 이제 고리를 갖다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고리의 면적을 구하고 고리의 면적에다가 밀도 시그마를 곱해주면 그러면 이제 요 고리가 품고 있는 전하량 DQ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DQ 나누기 거리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요 색칠한 부분에 의한 전위 기여도는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소까지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 R이니까 R제곱 더하기 X제곱 하면은 이제 바로 요 빗변의 거리가 나오죠. 그래서 빗변의 거리는 루트
r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제 분자로 dq가 있는데 dq는 바로 요것의 면적이고, 면적 곱하기 이제 표면 밀도죠. 그러면 면적은 2πr 곱하기 dr이에요. 그죠? 2πr 곱하기 dr이 바로 요 면적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 시그마를 곱하면은 요 면 내에 존재하는 총 전하의 양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dq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 주면 되죠. 이걸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상수가 이제 파이 k 시그마고 있고, 2까지 빼내는 것보다는 2r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r제곱을 미분하면은 2r이 되니까 똑같이, 그죠? 그래서 2r dr이라고 하는 거는 d의 r제곱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루트 x 플러스 어떤 상수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루트 x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루트 내용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저기 플러스 2분의 1승이 되고, 다음에 이제 그걸로 나눠주니까 2를 곱해주게 되죠. 그죠? 근데 2를 곱해주고, 아까 원래 상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국 이제 r제곱 더하기 x제곱의 2분의 1승이죠. 그죠? 2분의 1승을 제로에서 r까지 이렇게 적분해 주면 되죠. 그 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요 2는 좀 전에 우리가 2분의 1로 나눠주니까 이제 2란 팩터가 붙었다 그랬고, 그렇게 돼서 상수가 이렇게 되고, 요거 하면 스몰 r 대신에 라지 r 집어넣으면은 라지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의 2분의 1승 빼기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x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x가 되죠. 그래서 포텐셜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위치에 따르는 전기장은 어떻게 되느냐? 전기장은 요 dv dx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전기장과 똑같죠. 그 다음번 문제가 이제 예제 24.7이죠. 그래서 거기 601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직선 막대에 전하 Q가 있는 거죠. 전하 Q가 있고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밀도가 이제 L분의 Q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 22장에서는 뭘 했죠? 전기장을 구했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거리가 뭐 한 A만큼 떨어진 요 지점에서의 요 막대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전하 Q에 의한 전기장 벡터를 구하라 하는 게 이제 22장에 있었고, 이제는 이제 이쪽 이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포인트에서의 전기장이 아니고,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직으로 막대 한쪽 끝에서 수직으로 이제 뻗어간 그 점인데, 막대 한쪽 끝에서부터 그 점까지의 그 수직거리가 A인 거예요. 그죠? A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적분할 때 결국 이제 이게 스칼라기 때문에 K의 R분의 DQ를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점에서 봤을 때 R이라고 하는 거는 A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요 끝점에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갖다 X라 그러면은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스퀘어 루트 하면 R이죠. 그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X제곱의 스퀘어 루트 해서 그게 R이고, 그 다음에 DQ는 람다 DX인데 람다가 바로 이제 L분의 Q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적분을 하게 되는데, K 람다는 상수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적분이 좀 쉽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적분이 쉬웠는데 요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제 그렇다고 적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제 적분이 쉽지 않은데 그냥 이걸 그냥 이용을 하죠. 뭐 그냥 이 공식을 이용해서 스퀘어 루트의 u가 이제 x죠.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의 dx는 ln의 x 플러스 루트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인데 여기 이제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플러스를 이용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k2가 있고 그 다음에 람다는 1분의 q고 그죠? 그 다음에 내추럴 로그에 이제 u 대신에 이제 x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의 a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0부터 x가 0부터 l까지 가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ln에 x가 l 집어넣으면 l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l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요게 요 가로가 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좀 그러니까 ln에 이거하고 여기까지 다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그죠? 요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저기 이제 실수죠. 요게 가로가 이렇게 해서 ln에 l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l제곱의 스퀘어 루트 여기까지 빼기 0을 집어넣으면 이제 x 대신에 0 집어넣으니까는 루트의 a제곱이니까 a죠. 그래서 빼기 ln a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k의 l분의 q의 ln의 이제 빼기니까 a분의 l 플러스 루트 a제곱 플러스 l제곱 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다음에 이제 저기 정정기적 표형 상태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제 앞에서 도체 성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거기 602쪽에 보면은 602쪽 하단에 거기 1, 2, 3, 4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도체 내부가 차 있거나 비어 있거나 상관없이 도체 내부의 어떤 위치에서나 전기장은 0이다. 이게 왜 그렇다 그랬죠? 도체에서는 전하가 이제 잘 움직이니까 그죠? 전하가 잘 움직여요. 그래서 차 있거나 비어 있거나 뭐 이제 결국 시간이 많이 가면은 결국은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차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도체가 예를 들어 구리라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죠. 도체가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은 이제 구리예요. 요 부분은 구리이고 요 부분은 이제 뻥 비어 있어요. 진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전자 두 개를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서로 밀치죠. 쭉 밀쳐갖고 얘네 둘이 떨어져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떨어지고자 하니까 여기는 진공 상태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움직이기 편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쓰잖아요. 여기 들어쓰면 여긴 또 뭐가 되죠? 도체니까 전기 전도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요. 얘도 이리로 가요. 그래서 결국 끝에 이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도체가 다 차 있건 이렇게 중간이 뻥 비어 있건 결국은 이제 같은 전하를 놓으면은 얘네들이 서로 밀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는 시간의 차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두 개를 놓으면은 이 도체 내에서 얘네들이 가는 어떤 이제 움직이는 스피드하고
하고 진공 중에서 이제 움직이는 스피드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결국은 얘는 얘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지점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비어 있건 채워져 있건 결과는 결국은 가장 바깥쪽 표면에 전하가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그러니까 도체 내에는 알짜 전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얘기할 때 이제 가우스 공면을 도체 내에다 이렇게 잡아요. 얘네들은 나간 다음이에요. 나간 다음이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있고 여기 마이너스 있고 뭐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이 얼마냐 그러면 전기장을 알고자 하는 지점이 있으면 어떤 지점이 있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나의 그 가우스 폐곡면을 그려요. 그린 다음에 이제 요 폐곡면 내에 전하가 있냐를 보는 거죠. 전하 없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이렇게 뭐 하여튼 여하간에 딱 그려보세요. 얘네들이 표면에 있기 때문에 이 표면에 닿을 때까지 아무리 뭐 가우스 공면을 그려도 그 폐곡면 내에는 알짜 전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장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처럼 도체 내부가 차 있거나 비어 있거나 상관없이 도체 내부의 어떤 위치에서나 전기장은 0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비어 있는 데서도 전기장은 0이 되고 여기 채워져 있는 데서도 전기장은 0이다. 왜냐하면 알짜 전하가 있더라도 그 알짜 전하는 이 바깥 표면에만 이렇게 분포하는 그런 상황이 궁극적으로 표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결국은 그런 전하 분포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도체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그 도체 내부가 도체로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은 아무것도 없이 뻥 비어 있는 그런 모양이거나 관계없이 그 내부에서의 전기장은 0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